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고 됐어요? 우리가 식을 딱 봐가지고 문제를 봐가지고 식이 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 짝짝짝 보이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 식을 적어봐야 되나? 아니면 그래프를 갖고 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거야. 그래프가 보여버리면 마무리가 그냥 쉽게 될 건데 그래프가 안 보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연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식을 써놓고 식을 써보니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조금 잘 안 보이는 문제고요. 읽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를 구하고 F5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F5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일단은 F5가 확정적인 값은 아닐 거고 범위로 등장할 거야. 근데 보통 최소값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 이 정확한 풀이를 하려면 문자를 계속 들고 다니거든. 그리고 범위가 나와야 돼. 자, 문자가 하나 등장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범위가 등장할 거야. 그래 A라는 문자에 범위가 나오고 F5가 A로 표현될 거야. 그럼 최소값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좀 더 하다 보면 이 최소값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 등장하냐면 끝값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끝값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왔다 다른 값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끝값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끝값의 확률은 내가 봤을 때 한 70%. 그러면 먼저 끝값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푸는 방법도 있어. 되니? 그건 실전에서. 근데 평상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끝값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답을 내고 거기에 조건을 따져보는 겁니다. 역으로. 식을 다 풀어가지고 범위로 해가 답을 쓰고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러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실전에서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 중간에 문자를 갖고 다니면 계속 식이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역으로 이럴 때 최소값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 값을 넣어놓고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F1은 3이고 3부터 5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프라임은 5야. 1부터 5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프라임은 5보다 커. 5보다 크다는 말은 프라임이 5, 6, 7 뭐 이런 식으로 정도 되겠지. 그럼 문제는 1이 있을 거고 여가 5가 있을 거 아니야. 여가 1이 있을 거고 5가 있을 건데 1은 3이고 프라임은 5보다 크니까 얘가 변화율이 5보다 더 크게 움직이겠지. 크게 더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5에서 최소값이라는 것은 프라임 값이 변화율이 가장 작았다 이 말이겠지. 얼마인 상황이야? 5인 상황이겠지. 중간에 변하겠지. 5가 됐다가 6이 됐다가 7이 됐다가 5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최소가 되려면 가장 낮은 변화율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답은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럴까? 이해되지?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되냐는 생각이야. 이렇게 풀어도 되냐? 그냥 풀어도 된다고 보는 거야. 실은. 얘가 4니까 50 가면 20이니까 얘가 답은 23이야. 끝. 뭔말 이해됩니까? 답 나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자, 프라임에 대한 생각이 구간이 나왔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은 이 길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론적으로는 좀 어려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점이 있을 거고 요 점이 있을 거고 요 점이 있겠지. 그래서 1, 1, 얼마가 있어? 1,3이라는 점이 있고 5, F5라는 점이 있겠네. 두 점이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 5-1, 5-1분의 F5-3 F1 이래 되겠지.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과 같은 점이 존재를 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새로운 식을 뽑아냈지. 이러한 이론이 제일 어려운 거야. 문제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식을 뽑는 것은 어렵지 않고 새로운 식을 만들어냈지.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평균값 정리고 C는 당연히 1부터 C가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가 얼마보다 커? 5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어진 조건에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F5는 식을 정리하면 얘가 5보다 커서 여기에 대해서 23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풀이야. 되니? 그 중에 23은 언제 나왔냐? 프라임이 5일 때 나왔다. 프라임이 5일 때 우리가 풀었고, 되니? 끝값을 가지고 풀었고, 식으로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나왔고, 답은 나오지만 풀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걸 연구를 해야지. 됐습니까? 의도는 이 문제의 이론적인 의도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달라라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나오면 무조건 2점의 평균 변화율 나오면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론적으로 풀 수 있다. 4번.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 x가 양수에 대해서 fx가 미분 가능하고 fx는 2x하고 3x 사이를 지나는데 1에서는 f1은 2를 지나고 fx가 2x하고 3x 사이를 움직인대요. 비율은 안 맞습니다. 비율은 안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양수 부분에 대해서 fx가 얘보다 사이를 움직인다 이 말이겠지.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야. 단 얘가 f1은 2야. f1은 2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를 지나. 2점. 이만큼 할까요? 요만큼 지나. f2는 6이야. f2는 6은 여기 있어. 요 점을 지나. 요 점을 지나면서 사이에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프가 뭐 미분 가능하겠까? 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F'1은 2가 되고 F'2는 3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풀지? 식으로는 어떻게 풀까? 미분을 바로 해버려? F'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식이 풀이는 어떻게 했는가? 풀이 어떻게 했는가요? F'X는 2보다 크고 0부터 움직여야 될까? 아닌데 F1은 2를 지나고 F'2를 구해야 된다. F'2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쓰지? 자, fx 마이너스 f1를 x 마이너스 1에서 뺐어. 그래가지고 요놈을 리미트 x를 1로 보냈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f'1이죠. 근데 fx 마이너스 1은 fn은 얼마고? 2이고. 그래서 fx 마이너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는 것은 fx가 지금 3x야. 자, 이 fx 이식을 그대로 이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일 거야? 리미트를 붙인 겁니다.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지? 요게 의미하는 게 F1이죠. F'1이죠. 됐습니까? 얘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2라고 말할 수 있나? 요건 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풀이를 한번 읽어봐요. 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요? 뭐 그냥 당연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읽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오. 표현이야. 내용적인 것은 알겠지만 표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선생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9번. 자, 최고창이 1인 3차 함수 f에 대하여 위의 점 이거에서 접선하고 이거에서 접선이 1,3에서 만납니다. fx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2의 3이 1,3에서 만나. 그래프가 지금 모르겠지만 자, 어딘지는 몰라. 근데 우리가 얘를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경계가 될 거고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 개라겠지? 두 개. 현재 위의 점에서 접선이 1,3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1,3에서 접선은 일단 두 개는 있다는 이 말이겠지. 그래서 1,3이 가능한 데가 지금 뭐 이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 여기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림 잘 보면 이쪽에서 그리면 뭐 이 정도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게 되면 이 점이 지금 1,3이에요. 여기서 접선을 하나를 그었고 두 개를 그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 쓸게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접점이 얼마가 되는 거고 지금 마이너스 2, 이 점이 얼마가 되고 2,3 이래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접선하고 여기 2,3에서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 점하고 요 점은 확실히 나왔네. 이 점하고 이 점은 확실히 나왔지. 그럼 요 직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1,3, 2,3. 1,3, 2,3이네요. 1,3, 2,3. y좌표가 똑같네. y좌표 똑같다는 접선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네. 그럼 그림이 다시 여기가 지금 문제 힌트는 얘가 그냥 문제가 쉽게 보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그린 것은 일반적으로 그린 거고 그러면 접선이 평행선이니까 얘가 접점이죠. 2,3이 접점이죠. 접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네. 그러겠지? 그러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여기라고 볼게요. 그럼 이 점이 뭐가 된다? 2,3이 된다 이 말이겠고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디 점에서 접선을 더 그었을 거냐면 이쪽에서 그었을 거라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점이 얼마고? 1,3이고 이 점이 뭐야? 마이너스 2, 얼마고? 2,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자, 이 그림은 예시적인 부분이니까 이 그림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3차 함수가 2,3에서 접선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3차 함수가 y는 3이 접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접선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접선 그래프. 2 알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식은 fx는 2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식이 이해됩니까 지금? 자, 위의 점 2,3에서 접선이 1,3을 지나게 되는 내용이야 지금. 그림을 그렸고 요거에 일단 하나의 상황을 식을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알아내야 돼 지금? 알파를 알아내야 되겠네요. 알파는 어떻게 알아내지? 이용하지 않은 게 뭐야 지금? 요거 이용하지 않았지? 여기에서 접선이 1,3을 지난다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맞죠? 자, 이제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그 문제야. 일단 이 식을 먼저 뽑고 나서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접선이 이것이 돼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한선이 접선이 돼서 이 식을 뽑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이 1,3을 지난다라고 문제를 풀 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의 기울기가 요 점에 연결한 기울기가 요거는 분모는 3분의 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같다. 접점 외부 한 점 1,3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접점에서 순간 변화가 똑같다라고 풀면 이 식에 뭐가 있어? 알파에 대한 1차식이 있겠지. 요거 미분하면 요거에 대한 1차식이 있겠지. 그럼 이거는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됐습니다. 까다로운 문제가 됐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하려고 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끝났어요. 이 점 좀 더 빨리 끝났어요. 됐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야. 요 점이 예를 들어서 1, 뭐 여가 2,3이니까 A시용이니까 뭐 요거를 마이너스 1이라 쓰겠습니다. 그냥 A시용이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 거야? 똑같이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 y는 4x 마이너스 5인가요? 이런 식이지. 그러면 이 3차랑 직선이랑 2인 점에서 접하고 알파인 점에서 교점이 발생했다 이거지. 그럼 식이 이렇게 갔을 거야.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x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고 알파라는 건 다른 건을 갖는다. 요것만 초과가 된 겁니다. 얘는 x축이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할 수 있겠지? 다음 40번 fx라는 식, gx라는 다항함수가 있고 gx와 fx의 관계가 있고요. fx, gx 관계가 있고 극한에 대한 내용이 2가 됐다. 그럼 요 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야? f2는 g2이고 요 식이 뭐라고? f 프라임 2 빼기 g 프라임 2는 2라는 식입니다. 요 식이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2 마이너스 g 프라임 2.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0분의 0꼴 f2는 2 프라임 2는 프라임 2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요 식에다가 2를 넣고 같다는 식에서 두 가지를 알아냈고 요 놈을 미분해 가지고 같다는 식에서 또 식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2,f2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으니까 y는 g 프라임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g를 알아내라. 위의 식에서 얘를 알아내라 이 말이 되겠네. 알아낼 수 있나? 해볼게요. F2는 2니까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써보고 마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우리 두 가지 말하면 되니까 G2는
8f2-7이고요. 미분 G'X는 뭐 미분? 곱미분 3x제곱 fx 플러스 x세제곱 f'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G'E는 12f2 플러스 8f'2 요렇게 되는데 지금 얘랑 얘랑 같으니까 나왔고 집어넣으면 나왔네. 연립되고 이거 뭐 연립되네. 연립되죠? 예? 7번 3차 함수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 그래프인가 보네요.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입니다. 원점에서 접선이 두 개가 있다 이거지. 그래프 위에서 교점 몇 개 있어? 저번에 접선 개수 할 때 이렇게 영역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라 했지. 기억납니까? 한 개, 한 개, 여가 세 개, 세 개, 여기가 두 개,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가 한 개야. 됐어요? 그러면 현재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 에?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요렇게 자기접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긋다 보면 접선은 두 개입니다. 두 접선과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들,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해라 이 말이겠죠.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해라 이 말이겠지. 됐습니까? 얘는 증명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었냐면 3차 함수의 접선이 뭐 안 해줬나? 해준 것 같기도 한데 접선 그래프 할 때 극점, 극소점, 변곡점 요 관계가 1대 1대 1입니다. 이 문제에서 극대 극소가 나왔는지 아니면 변곡점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요점의 위치를 요점을 이용해서 풀 건지 아니면 요점을 이용해서 풀 건지만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3차 함수하고 직선은 3차하고 1차에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점을 구하려면. 1차까지는 영향을 미치는데 2차를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3차 함수 2차 이후 개수는 뭐와 연관성이 있다? 변곡점하고 연관성이 있다. 자, 상수항 F0 1차항 개수 F'0 2차항 개수 F2'0입니다. 하지만 F2'0은 우리는 건들지 않았어 아직. 혹시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F0, F'0, F2'0은 이 창의 개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자, F0은 정확하게 상수항 C입니다. 뭐 C든 D든. 됐어요? F'도 정확하게 1차항 개수 B입니다. 2'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개수가 달라집니다. 관계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3차 함수는 2차항 개수는 3차항과 2차항으로 뭘 만들어낸다? 변곡점의 위치를 만들어낸다. 식도 외우라겠죠. 뭡니까? 3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3a분의 b야. 그럼 요식 그대로 놓으면 얼마야? 1이 되겠죠? 1이 된다고 이 변곡점이. 이 변곡점이 1이야. 이해되시죠? 변곡점이 1입니다. 그래서 얘가 변곡점이 1이니까 우리는 요 위치가 2대1로 B가 되니까 요 변곡점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2가 되는 거야. 2대1, 1대2. X좌표의 합이죠. 요점하고 요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는 거지. 뭐야. 얘가 뭐 다 안 되는 눈빛이. 소환이 되니? 네. 되지. 얘가 1이니까 얘가 2대1이다고. 그럼 요점의 좌표는 2분의 3이고 얘가 1대2라고.
얘가 x좌표 1이니까 요점은 x좌표가 3이라고요. 됐어요? 그림이 너무 좀 힘들게 나왔어요. 좀 쉬운 그림으로 너희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47, 8번이 그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 사실 좀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증명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뭐만 증명하면 돼? 2대1이 됨을만 알아야 돼. 되기만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쉬운 식을 갖고 한번 증명을 해보고 우리는 그대로 사용할 거야. 쉬운 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뭐 일반형을 써도 관계는 없어요. 일반형이 뭐여서? 선생님 일반식이 뭐였지?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가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 식이 일반형이에요. 여러분 평행 이동하면 모든 3차 함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값에 따라서.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는 좀 달라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좀 달라요. 정확하게 100% 만들어낸 건 아니야. x절편이 3개 나온 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얘는 대한 설명은 안 돼 있고. 됐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그을 거야? 접선을 그을 거야. 접선을 그을 거야. 어디 점에서? 알파? 너무 힘들어지나? 알파 컴마 f 알파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식이 일반형으로 갔기 때문에 식이 힘들어요. 우리가 좀 보여주기만 한다 하면 이 식을 조금 쉬운 걸로 하고 접점을 알파로 놓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여도 a가 3k가 있고 얘가 알파가 있으면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이 정도로 a에다 1 넣고 k에다 1 넣어가지고 요 식하고 요 정도로 비교해보면 좀 더 편합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문자가 많으니까 좀 불편했을 거라고. 우리 이 정도 직관적으로만 판단해 볼게요. 이제 요 정도만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이고 여기에 기울기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얘랑 y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를 두 개를 연립을 할 겁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x 플러스가 아니라 넘기니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뭐 하고 있어? 3 플러스 마이너스 3알파 아니라 요거 쓰고 있어. 요거 자 x 세제곱 x 써서 넘긴 거고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알파 세... 알파 세조 마이너스 3이 사알파 아니에요? 그래. 네, 그건 맞고 뒤에가 알파 세조 마이너스 3알파 아니에요? 그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 점 그러지? 자 그래서 요놈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사라지네. 그러면 요놈이 뭐였어?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세제곱은 0. 두 개를 연립한 거야. 얘를 연립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이지. 다음에 이 식 쓸 때 힘들게 하지 마라. 왜? 우리는 어서 알파 컴마 f 알파에서 접선을 긋고 있으니까 알파에서 중구는 무조건 갖게 돼 있습니다. 요 인수분해하는데 시간 끌지 말란 소리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2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근 하나하고 마이너스 2알파 근이 하나 있다. 알겠나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1대2임을 알았다라는 거니까
얘도 이제는 3차 함수의 fx에서 fx 위에 이 점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점을 b라 놨어요. 또 fx 위의 점 P라는 점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BC의 X좌표가 BC입니다. X좌표에 그래서 그 X좌표에다가 X좌표를 BC라고 했을 때 그때 Y좌표 합은 마이너스 80이 되게끔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점 맞고요. 이런 내용이야. 그림은 상황 판단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가 A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점이 B가 됐습니다. 다시 B에서 뭘 그어?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더니 이쪽에 C가 있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은 얼마입니까? 변곡점은 얼마야? 변곡점은 2차 시각과 관련돼 있잖아. 조금 전에 했었어야지. 요거잖아. 기함수니까 0이야 얘. 0. 얘는 뭐라고? 여가 0이야. 그럼 요 점은 뭐가 돼? B는? 2, 얼마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 C점은 마이너스 4, 얼마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질문은 F2 더하기 F-4가 마이너스 80이 되게끔 A값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네요. 알겠죠? 이 정도는 바로 이용해도 되고 다음에는 한번 어째 증명 과정 한 번만 보여주면 되겠지. 서술형 나오면 그걸 이렇게 쓰면 안 돼. 서술형 나오면 얘가고 왜 2가 됐고 2가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에 설명을 해줘야 돼. 이 두 가지 다 안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한 개는 그제 넘어갈 수 있겠지. 둘 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똑같은 식을 또 적어야 되잖아. 됐지? 근데 서술에서는 적어주는 게 맞긴 할 것 같아. 응? 식이 길어지겠지. 해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방법은 왼쪽 했던 방법 똑같이 가면 돼. 그리고 뭐만 생략할 거냐면 인수분해 과정만 생략할 거라고. 인수분해 과정만 생략하고 식을 쓰면 된다고. 알고 쓰면 좀 더 빨라지겠지. 62번. 원이 있어요. 최고창이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2점 0,0, 2,0에서 접합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원이 나오면 원과 접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뿐만 아니라 모든 곡선은 풀이가 똑같아. 곡선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원만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접점에서 요가 편할까? 요가 편할 수도 있겠네. 접점에서 두 개의 곡선이 접한다는 말은 이 접점에서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똑같다는 말이야. 두 개의 곡선이 접한다는 의미가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접점 방식이 똑같다는 말은 기울기가 똑같다는 말이고 현재 이놈을 fx가 어디 있어? fx 식이 나왔네. fx는 이렇게 되지. 얘를 미분해 가지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원이 중심이 어딘가에 있겠네. 원에서만 우리가 써먹는 것은 요놈이 수직이 넘는 것만 써먹는다. 원에서는. 원도 식을 써가지고 미분하면 여기 0,0을 집어넣게 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이 아니라 미적분 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수직 조건을 쓸 거야. 그럼 요점의 좌표는 현재 1,k가 되겠죠. 1,k. 그래서 요 접점이 0,0이니까 요놈의 기울기 1,k 곱하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K란 점은 2분의 1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2분의 1 나왔으니까 우리는 1,2분의 1 루트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의 제곱에서 4분의 5라는 반지름의 제곱이 나왔다 이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뭘 정한 거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 와중에 접선의 기울기만 미분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요거랑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1,A에서 접할 때 구하시오.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우리가 해먹을 것은 1,A라는 점이 자 공통 접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 접선에 대한 내용은 이 점에서 두 개 함수가 F하고 G라 놓으면 F1, G1이 같다. F'1, G'1이 같다. 얘를 쓸 건데 원에서는 G'1을 못 구하니까 G1은 구할 수 있겠지. 조건은 써줄 수 있겠지. 됐나요? 조건은 써줄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얘만 못 구하니까 원에서는 요놈을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계속 가볼까요? 자, 여기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미분해서 1 넣을 거야. K 2배 x-2 x-4 플러스 x-2의 제곱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1, 1, 6, 1, 1, 7인가요? 7K 접선의 기울기가 7K K가 음수네 말이 되겠네 7K가 되고 우리는 1,A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1, 1, K, 마이너스 3K 이 점이 1, 마이너스 3K이고 원 위의 점이야 원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플러스 A제곱의 루트의 제곱 된 거지 이 점이 1,3K를 지난다고 1 플러스 9K의 제곱은 1 플러스 A제곱 식. 자, 아까 뭐가 나왔어? 7K 나왔지? 요놈의 기울기는 A. A하고 7K를 곱했더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뭐뭐 이용했는 건 생각을 하면 돼요.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두 접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두 개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기울기적 특징을 이용한 거다고. 단 원이 나왔으니까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썼다. 나머지는 연립방정식. 다음 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넘길게요. 혹시 저녁에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풀어줘 안 풀었는데 좀 뭔가 다르다. 다시 질문하세요. 그림상 똑같을 것 같아요. 내용상. 8번. 사실 이런 유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는데 하다 보면 너희들이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한번 해볼게. 내가 해볼게. 참고 해볼게. y는 x제곱이 있어. y는 x제곱이 있고 y는 루트 x가 있습니다. 두 개가 역함수네요. y는 x제곱 루트 x 역함수야. 그래서 접서 여기 위에 있는 점 L이 있고 L에서 L이 접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이 Q고요. P에서 x축에 내린 수준의 말을 R이고요. 삼각형 PQR의 넓이를 FT라고 있습니다. 넓이 구하라는 소리고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역함수니까 P점하고 A점은 똑같은 점이고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A를 대각선한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겠지? 여기서 뭐가 문제야? 질문한 사람 뭐가 문제야? F가 문제야? G가 문제야? 이런 류의 문제는 느낌상은 수환이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왜? 아니 이게 제가 안 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풀다 보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아니 이게 어디서 막혔어?
P라는 점이 주어졌고 Q하고 R이 뭐 이렇게 표현될 거야? T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지? 일일이 다 구하라는 소리잖아. 식 써가지고 그 다음에 A는 P랑 대칭점이니까 사각형 넓이는 아주 쉽게 끝났지. 여가 T, T 제곱이니까 요놈이 T 제곱, T잖아. 그럼 요 거리가 뭐야? T-T 제곱이 되고 그 제곱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4차식이 나올 거야. 어려운 거 없어? 해. 어려운 거 없다고. 70번. 자, 이 문제는 사실 풀고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풀고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꽤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 특징이다 이 말이야. 자, 어떤 그림이냐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흐름은 일단 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있어. 여기에 접하는 L이 있습니다. L과 수직인 직선이 또 이놈이 접한대요. 이 문제는 어떤 논리냐면 외부의 점이 하나가 있어. 근데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지. 2차 함수니까 우리가 볼록성 때문에 요 볼록이는 아래쪽에 있으면 두 개의 접선 무조건 그을 수 있어요. 안쪽은 하나도 없고요.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이 수직 관계를 이루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두 개의 접선이 수직 관계가 됨을 판단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식이긴 한데 일단 선생님은 보여주긴 보여줄 건데 굵고 외우자 이겁니다. 알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외부의 점 이 점을 A라고 놓으면 이 P가 움직이면 P가 달라지면 Q도 달라지겠지. P가 달라지면 지금 P의 좌표가 안 나왔더나 P 좌표가 안 나왔지. P 좌표가 안 나오고 P가 달라지면 당연히 Q도 달라지겠지. 뭔 알겠니? 달라지면 이 A도 달라질 거야. 하지만 수직 조건에 대한 조건만 살아남고. 그러면 A가 달라지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뭐는 알 수 있어? A가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구할 수 있겠지. 제일 쉽게 생각한다면. 제일 쉬운 건 어디야 그러면? 제일 쉬운 점은 내가 P인 점을 제일 쉽게 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제일 쉽겠지. 대칭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제일 쉽겠지.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밑에 있는 점에서 수직인 상황을 그리면 되겠지. 밑에 있는 점에서 수직인 상황을 그리게 되면 일단 제일 마무리가 될 거고 접점의 두 개 y좌표는 똑같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끝났네. 수직이지. 얘가 수직이면 얘가 몇 도? 얘가 몇 도? 45도. 여기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는 135도긴 한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이 접점에서 기울기가 얼마면 돼? 1이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요놈이 1대1이지. 얘가 1대1.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나? 원래?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고 했죠. 2차 함수에서 했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고 했던 거야. 2차 함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선 그었어. 그럼 요 길이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고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야. 되니? 됐어? 그럼 요 점만 알아내면 다 끝난 거야 지금. 그럼 요 놈은 뭐야? y는
x는 y는 2분의 1x지. y는 2분의 1x 제곱이야. 미분하면 x고. 그럼 요즘 좌표가 얼마야? 1이 되겠지. 얘가 1,1이야. 좀 이상하다. 미분하면 얼마야? x지. 요놈 미분하면 1이고 x고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상황이고 1,2분의 1인 점이네요. 그러지 y는 2분의 1입니다. 얘가 y는 2분의 1이면 요 점은 뭐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요거에 대한 증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점인지를 알기 위해서 식을 나 바꿔볼게요. y는 ax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접선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선이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수직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점을 뭐라 놓고 알파로 놓고 요 점을 베타로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a 알파 y는 2a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 알파 제곱 y는 2a 베타에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a 베타의 제곱 이래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요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요. 됐지? 그리고 알파 베타의 관계가 있나? 없어? 몰라.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두 개를 구할 건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4a 제곱 알파 베타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리고 우리 뭐 구할 거야 지금? 자,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러 가는 중이지. 자, 요 점과 요 점 교점은 얘랑 갖다 놓고 구할 거야. a는 사라졌습니다. a는 사라지고 두 개를 빼게 되면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어요. 지금 두 개를 연립을 했습니다. 연립해서 식이 나온 것이고 알파 베타는 다를 것이니까 x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어요. 요 점에 x좌표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요 점에 x좌표가 나왔다는 것은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에서 요 직선의 x좌표, 요 점하고 x좌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이 x좌표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지. 요거는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점에 뭘 구하고 있어? 좌치를 구하고 있는 중이지. 좌치. 그럼 요 식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수직 기울기 x좌표 y좌표
뭐가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x를 집어넣게 되면 한번 넣어봅시다. 2a 알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a 알파의 제곱은 a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뭘 집어넣었지? 2 알파를 집어넣었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네. 식이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요건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식을 현재 출발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쉬었다가 선생님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